여러분 안녕하세요. 돌아야 산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음식궁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번에는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식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만, 이번에는 같이 먹으면 몸에 좋은 그야말로 환상의 찰떡궁합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거와 미나리가 만나면 찰떡궁합이 됩니다. 버거에는 테트로톡신이라는 강력한 독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독은 청산가리의 1000배에 달하는 독성으로서 성인의 경우 0.5mg만 먹어도 치사량이라고 합니다. 이 독은 물에도 잘 녹지 않고 조리해도 잘 없어지지 않는 강력한 독이죠. 따라서 조리 시 완벽하게 제거하여 먹도록 되어 있죠. 그러나 미나리를 같이 먹으면 어느 정도 해독작용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미나리의 칼슘과 칼륨, 철 등의 무기질 성분이 이러한 독을 해독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버거와 미나리는 찰떡궁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생선회와 무인데요. 생선회는 우리 몸에 아주 좋은 불포화 지방산인 EPA와 DH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산화가 빨리 되는 단점이 있죠. 그런데 무 속에 있는 비타민C가 산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선회와 무를 같이 먹으면 생선회의 산화를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횟집에는 생선회 밑에 무채를 썰어서 깔아져 나오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다 이유가 있었네요. 세 번째, 오징어와 땅콩인데요. 주로 맥주 안주로 사용되는 오징어와 땅콩은 그야말로 찰떡궁합으로 알려져 있죠. 오징어는 타우린 성분이 많아 알코올 분해에 도움이 되고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이죠. 그런데 마른 오징어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죠. 땅콩은 필수 아미노산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징어와 땅콩을 같이 먹으면 찰떡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늙은 호박과 팥인데요. 호박과 팥은 예로부터 산후의 붓기를 빼주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팥 속에는 비타민 B1이 풍부하여 호박에 부족한 비타민 B1을 보충할 수가 있고, 호박 속의 베타카로틴과 팥 속에 풍부한 안토시아닌이 만나면 그야말로 영양이 풍부한 음식으로 변하는데, 호박과 팥은 그래서 환상의 궁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섯 번째, 미역이나 김은 두부와 찰떡궁합이죠. 두부 속에는 5가지 이상의 사포닌이 들어있는 좋은 식품인데, 두부를 많이 먹으면 몸속에 요오드를 배출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부를 먹을 때 미역이나 김을 곁들이는 것은 좋은 궁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된장과 부추인데요. 된장국을 끓일 때 부추를 넣는 이유가 있었네요. 된장은 염분 함량이 많고 비타민 A와 C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죠. 그런데 부추에는 이러한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칼륨이 풍부하고 부족한 비타민을 보충할 수 있어 된장국에 부추를 넣고 끓이면 환상의 궁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일곱 번째는 감자와 치즈인데요. 감자는 비타민C와 B6, 엽산 등이 풍부한 좋은 식품인데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하죠. 이때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치즈를 함께 먹으면 상호 보완작용을 하여 영양의 상승 효과를 가져오는 좋은 궁합이죠. 여덟 번째, 닭고기와 인삼인데요. 고단백 식품인 닭과 인삼이 만나면 닭의 누린내를 잡아주고 식욕을 북돋아주며 스태미너를 증진시키는 힘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삼계탕이란 말이 있죠. 삼계탕을 끓일 때 인삼과 닭고기는 환상의 궁합이었던 것이죠. 아홉 번째, 돼지고기와 새우젓인데요. 우리가 보통 돼지고기를 먹을 때 새우젓에 찍어 먹죠. 잘 숙성된 새우젓 속에는 지방 분해 효소인 리파제와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프로티아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기름진 돼지고기의 소화 흡수를 도와주고 돼지고기 속의 단백질을 분해해서 소화 흡수를 도와준다는 것이죠. 따라서 돼지고기와 새우젓은 찰떡궁합이죠. 10번째, 토마토나 당근을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찰떡궁합입니다. 토마토나 당근 속 라이코펜과 지용성 비타민은 올리브유를 만나면 소화 흡수가 잘 되고 영양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토마토나 당근을 올리브유와 함께 먹는 것은 찰떡궁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번째, 소고기와 배를 같이 먹어도 찰떡궁합이라고 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소고기와 단백질 분해 효소가 함유되어 있는 배와 함께 요리를 하거나 같이 먹으면 아미노산이 만들어져서 고기가 연해지고 맛이 좋아진다고 하죠. 소고기 육회 등에 배를 채 썰어 사용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며, 후식으로 배를 먹는 것도 소고기의 소화 흡수를 돕기 위함이죠. 또한 소 불고기를 재놓을 때 배즙을 갈아 넣는 것도 다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12번째, 돼지고기와 표고버섯이 같이 만나면 찰떡궁합이라고 합니다. 돼지고기는 특유의 냄새와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은데 표고버섯에는 양질의 섬유질이 많아서 콜레스테롤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억제해주고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를 없애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돼지고기와 표고버섯은 찰떡궁합인 것이죠. 그 밖에 기타 좋은 궁합을 알아보면, 첫 번째, 콩과 식초를 같이 먹어도 좋다고 합니다. 영양이 풍부한 콩은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는데 식초가 위액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단백질의 소화를 돕기 때문에 콩과 식초가 만나면 찰떡궁합인 것이죠. 따라서 식초에 콩을 담갔다 먹는 식초콩은 그야말로 좋은 궁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쌀과 쑥이 같이 만나도 좋다고 합니다. 쌀은 녹말과 단백질, 무기질 성분이 높지만 지방이나 섬유소, 칼슘과 철 등이 부족한데 쑥은 쌀에 부족한 이러한 각종 영양소를 보완해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쌀과 쑥은 찰떡궁합인 것이죠. 옛부터 쑥개떡을 만들어 먹은 것은 그야말로 좋은 궁합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 간과 우유도 좋은 궁합이라고 합니다. 간을 요리하기 전에 우유에 담가두면 냄새와 나쁜 맛이 제거되고 영양 손실이 적어서 간과 우유도 좋은 환상의 궁합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굴과 레몬도 좋은 궁합인데요. 굴은 영양가가 높은 좋은 식품이지만 부패하기가 쉽고 세균에 감염되기 쉬운데, 레몬을 뿌리면 레몬 속 구연산이 냄새 제거는 물론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살균 효과와 철분의 흡수도 도와준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 조개와 쑥갓인데요. 조개는 단백질이 함량이 높은데요. 쑥갓에는 조개에 없는 비타민 A와 C, 엽록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상호 보완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쑥갓은 조개 요리의 풍미를 더해준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미꾸라지와 산초인데요. 추어탕은 비린내가 나기 쉬운데 산초는 이런 냄새를 중화시키고 소화를 돕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추어탕집에는 반드시 산초가 있죠. 따라서 추어탕을 먹을 때 산초를 먹는 것은 좋은 궁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일곱 번째, 시금치와 참깨인데요. 시금치에는 수산 성분이 있어서 칼슘과 결합하면 체내에서 결석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깨를 같이 먹으면 결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아욱과 새우인데요. 아욱은 좋은 식품인데요.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한 식품이죠. 그런데 새우와 함께 먹으면 이를 보충해주고 맛과 풍미를 더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욱국을 끓일 때는 새우를 넣는 것이죠. 아홉 번째, 소고기와 들깻잎인데요. 소고기에 부족한 칼슘이나 비타민 A, 비타민 C를 깻잎이 보충해준다고 하니 소고기를 드실 때 들깻잎을 같이 드시는 것은 좋은 궁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같이 먹으면 좋은 궁합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음식을 드실 때 참고하셔서 궁합이 좋은 음식을 많이 드셔서 건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건강에 대한 더 좋은 정보를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